네, 폭염이 꺾인다는 예보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주 후반에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전망인데 이번에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기상청의 이번 예측 믿어도 되는 건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현재 폭염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꺾인다던 폭염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참 덥거든요. 네. 오늘도 더웠죠. 맞습니다. 오늘도 이 낮 수온주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상당히 많았고요. 현재 네. 이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경보다. 그래서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서울도 33도를 기록하면서 역시 또 폭염이 계속해서 지속됐습니다. 또 밤새 열대야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 네. 같은 경우가 밤 최저 기온이 27.1도를 기록하면서 오늘 기준까지 해서 36일 연속 밤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한 달 넘게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인천이나 부산, 대전, 포항 뭐 모든 지역에서 밤더위가 극심하고 네. 오늘 새벽에도 또 역시 열대야가 상당히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불쾌지수도 전국에서 매우 높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단계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푹푹 찌는 더위가 오늘도 계속되고 뭐 오늘 밤에 또 내일 새벽에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이 이렇게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분다는 절기상 처서잖아요. 네. 이 처서가 참 무색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 처서가 올해가 처음은 아니라고 하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절기 처서가 24절기 중에 14번째고 가을 중에서는 두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이미 접어들었고 네. 이제 아침 저녁에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뭐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서 목이 입이 좀 삐뚤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기 처서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실제로 10년 동안의 처서의 낮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29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서에도 상당히 더운 날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최근 10년 동안 10번 중에서는 5번 정도가 30도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기 처서가 사실은 뭐 가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최근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절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수천 년 전의 기후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어떤 날씨라든지 기후하고 같이 보는 것은 요즘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 참 나오실 때마다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예. 이게 혹시 뭐 시청자 여러분께 희망 고문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참 엇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세요. 대체 이 폭염 언제쯤이면 꺾일까요? 예, 당초 네. 이 광복절 이후에 저희가 한번 누그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18일, 뭐 20일, 24일 제가 이거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한 4-5번 정도 폭염이 누그러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 후반쯤에는 확실히 폭염의 기세가 좀 누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상 낮 기온이 오늘 서울이 33도를 기록했는데 내일 35도고요. 모레가 33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가 33도고 금요일이 29도가 예보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의 기온이 확실히 지금보다는 한 5, 6도가량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폭염주의보 기준인 33도를 밑돌고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확실히 폭염의 기세가 꺾일 것이다. 특히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 주말 사이에는 중부지방 그리고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도 간만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가 내리고 구름이 좀 많이 끼면서 낮 기온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올여름 폭염도 확실히 한풀 좀 꺾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 후반에는 확실히 좀 꺾일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참 올해 여름 유난히도 또 기상청 예보가 많이 엇나갔습니다. 그래서 더위도 지치는데 이 기상청 오보 때문에 더 화가 난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상청에서 최근에 이 장마철에 우리가 사실 예보가 좀 빗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장마 예보의 어떤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기상청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날씨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지금의 폭염도 마찬가지죠. 올여름 폭염도 한반도의 날씨가 정체되면서 폭염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 기상청에서는 내비게이션하고 좀 빗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죠. 그러면 최종 또 도착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다 보면은 차도 막히고 또 외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도착 시간이 계속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날씨도 한반도가 상당히 날씨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네.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상청에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예측이 좀 힘들었고 폭염도 상당히 지속됐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빗대서 기상청에서 좀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받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올여름 폭염은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넘어온 어떤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달궜고 한반도 동쪽에서 이 동풍도 좀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또 일사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이렇게 네. 하면서 역대급으로 좀 폭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반박이 아닌 반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내비게이션 성능 계속 향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지적이 나오는 게 뭐 기상청에서 이런 예보를 독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보관의 능력에 대해서도 사실 도마 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날씨 예보라는 것 자체가 네. 결국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통계치를 보고 날씨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결국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최종 예보관이 보고 판단을 하고 그 예보관이 과거에 어떤 이 경험을 했는지가 상당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기상청에서 해명하는 것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날씨 패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보가 어려웠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의 예보관이 과거에 이런 패턴을 학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상청에서 해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기상청이 예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요. 기상청이 이 날씨 특보에 대해서는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보라는 것은 폭염특보나 또는 태풍특보 상당히 재해성이죠. 네. 이런 재해성은 기상청 외에 만약에 다른 기관들에서도 발표를 하게 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기상특보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날씨 예보는 과거에는 기상청만 독점적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97년 이후에는 일반 민간업에서도 예보관을 두면서 날씨 예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과 민간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날씨 예보를 현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최근에 기상청에서 사실 슈퍼컴퓨터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네. 2월 달에 도입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올여름에 좀 날씨 예보가 많이 빗나가니까 좀 같이 이제 좀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아무래도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구입한 것은 장비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장비는 한 도구에 불과하겠고 결국엔 말씀해 주신 대로 날씨 예보관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토대로 날씨를 좀 많이 봤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기상청의 날씨 예보관은 과거에는 순환부직이었고요. 지금은 네. 이제 4년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짧습니다. 올해 지금 예보가 많이 빗나갔는데 이것을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는 좀 잘 맞춰야 되니까 지금의 예보관이 10년, 20년 계속해서 근무하는 이런 것들이 기상청에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노하우들이 좀 쌓여서 나중에는 그 예보관의 어떤 그 예측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폭염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또 태풍 소식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예. 태풍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계속해서 태풍이 지금 일본 쪽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픽을 통해서 좀 보시겠는데요. 1호 태풍과 3호 태풍, 4호 태풍.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태풍들은 주로 중국 남쪽 상륙으로 했고요. 2호 태풍, 5호 태풍, 그리고 뭐 7호라든지 9호, 10호, 11호 모두 일본 해상 쪽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는데 이 과거 1951년부터 사실은 태풍의 이 자료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봤을 때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는 단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물론 앞으로 9월 달이라든지 10월 달에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10호 태풍이 일본 해상 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쿄 해상에서 지금 오키나와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주 후반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오지 않고 아무래도 일본 쪽으로 다시 북상할
북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 쪽으로 북상을 하는데 한반도 쪽이 좀 붙어서 북상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강한 동풍이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서쪽이 다시 한번 또 가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중반에 기상청에서 예보하기로는 서울의 낮 기온이 뭐 31도에서 32도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온이 오르는 것이고 네. 폭염주의보가 33도니까 거의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10호 태풍이 아무래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폭염을 불러올 수 있을지 좀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기상청이 이제 올해 가을철 날씨를 전망했다고 합니다. 뭐 당장 내일 모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올해 가을은 좀 선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후반에는 확실히 지금의 극심한 폭염, 그래서 뭐 35도에서 36, 7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폭염은 확실히 누그러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뭐 폭염이 누그러진 것이고 폭염특보가 해제가 되는 것이지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은 이 더위는 계속됩니다. 특히 이 한반도의 기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광복절 이후에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현재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 정도를 기록하면서 평년보단 더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달력이 9월로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하다 이런 공기를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상청에서 오늘 발표하기로는 9월에도 평년보다는 더운 날이 많겠다. 그래서 중순까지는 평년보다는 좀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 9월 한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을 날씨, 그래서 선선하고 아침 저녁도 좀 쌀쌀한 기온도 감돌고 맑고 청명한 그런 가을 날씨는 9월 하순 정도는 돼야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